자, 우리 지난번에 소송 신청서 했죠. 예. 소송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이 인터뷰 할 때, 클라이언트와 법무사의 관계는 인터뷰를 하면서 결정이 납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게 신통치가 않으면 의뢰인들이 신뢰를 못해요. 의뢰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에는 첫째,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드니까 왔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해요. 괜히 법무사는 모른다, 실력이 없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가정법, 이민법, 민사법 간단한 거 사실은 그거 모를 법무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다 잘 알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괜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인터뷰를 하면서 신뢰감을 줘야 돼요. 괜히 우리는 상담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전제를 해가면서 그따 소리 하지 말고 성실하게 다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알려주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이 인터뷰 페이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뷰 페이퍼를 묻고 답하고 이건 전부 다가 프로세싱이지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도 법률 상담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학교 출신의 법무사가 10여 년 동안 일을 해도 법률 상담을 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적은 없어요. 괜히 한심한 변호사들이 나는 변호사고 저 사람은 법무사고,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한심한 놈아, 아이고 한심한 놈아. 심장 수술하는 심장병 의사가 간호사가 무서워가지고 간호사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니 한심한 놈들아. 아이고. 근데 얼마 전에도 여기 8층에 사는 놈, 9층에 사는 어떤 무식한 변호사 놈이 저희 이민 컨설턴트 라이센스를 등록한 사람을 전원을 상대로 98명이래요.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그래서 2,000불 갖다 주고 타협했다는 동, 3,000불 주고 타협했다는 동, 어떤 사람은 그냥 디폴트 했다는 동. 그러니까 법무사들을 우스우니까 이놈 저놈 지나가는 놈 개나 소나 소송하고 그래요. 그거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 컨설턴트 하는 게 왜 불법이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담 페이퍼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상담 페이퍼를 이거 말고도 별도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잘 좀 보시고 더 애드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만들어주면 이걸 카피해가지고 계속 쓰지 말고 컴퓨터에다가 찍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만들어서 좀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다음번에 나올 때는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손가락 좀 아끼지 말고 컴퓨터에다 자꾸 올려놓으세요. 소장도 한 번 했어. 그럼 올려놓으세요. 그걸 카피해가지고 또 써. 아이고,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면 전화 걸어서 총장님 건강하시지요? 아이고, 언제 식사 한번 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 카피 하나만 보내주세요. 안 보내. 종이값이 아까워서. 어이구,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다가 모르는 건 언제든지 오세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 돼요. 근데 너무 속 들여다보게 그러지 마라. 나 점심 안 먹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점심 먹지 않는 사람이야. 저녁은요? 브런치? 저녁은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좀 물어볼 만한 걸 물어보세요. 그냥 꼭 물어봐도 원고를 먼저 쓰나요? 피고를 먼저 쓰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펜 가는 대로 쓰나. 난 진짜 더 이상 욕이 생각이 안 나서 못해. 아니, 법무사가 원고 먼저 쓰나요? 피고 먼저 쓰나요? 제가요, 원래는 정말 부처님처럼 말을 부드럽게 잘 아주 이쁘게 하던 사람이에요. 네. 하도 그런 사람만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넌 그 대가리 뭐하러 들고 다니니? 집에다 두고 다니지. 이렇게 얘기하지. 어머나 또 잊어버리셨군요. 항상 피고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원고는 나중에 나가지요. 아유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요. 나이 50이면 잊어버릴 나이 됐어요. 에라이. 나는 진짜로 이쁘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 입을 다 베려놨을 뿐이야. 그냥. 자, 민사소송 신청서 끝나면 그 다음이 뭡니까? 법무사 사무실이 가정법. 패밀로 인터뷰 페이퍼. 이것도 했죠? 아니면 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패밀리로는요, 패밀리로는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패밀리로 변호사는 창피해. 그거 어떻게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민법 변호사는 원래 창피한 거고, 교통사고 변호사는 원래 그건 한심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할 수 있지만 실력이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는 왜냐하면 소송이 없으니까 사고 리포트만 내고 그 다음에 그럼 저 보험회사에서 제의를 해요. 얼마를 지불하겠다. 그럼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교통사고는 하지 말기를 바래요. 옛날에는 변호사 하나 좀 덜 떨어진 변호사 하나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를 했어. 그럼 체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로 오는데 여러분 어디로 와 그 책이? 보험회사에서 오는 체크가 어디로 와요? 소송한 사람. 예, 의뢰인한테 와요. 그럼 의뢰인한테 가면 그 의뢰인이 3분의 1을 나한테 보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올까요? 안 보내올까요? 보내온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변호사는 괜찮아요. 체크가 나한테 오니까 3분의 1을 병원으로 보내고 3분의 1을 의뢰인 주고 3분의 1을 내가 갖고 그럼 또 병원에서 자기가 받은 체크의 3분의 1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다시 언더 테이블로 또 보내와요. 다음에 또 보내달라고. 근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법무사는요 안 보내와요. 그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하지 마세요. 옛날은 뭐 변호사 노는 변호사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교통사고 하지 마시고 또 옛날처럼 교통사고 이렇게 만만하지도 않아요. 돈을 많이 안 줘요. 1년 죽도록 싸우고 나면 한 5,000불, 6,000불, 그럼 2,000불씩밖에 더 나나요? 아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이민을 하나 더 하고 말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하지 말고 가정법은 그 대신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정법.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객이 있잖아. 가정법. 이민이 세계 1위잖아. 이혼이. 그래. 말은 삐뚤어도 알아듣길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거기다가 LA는 한국에 비해서 이혼율이 한 3배 높아. 그러니까 LA는 뭐야? 아이고 우리의 이혼에 바치죠. 그리고 얼마나 법무사들이 가정법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 멍청한 가정법 법무사들이 써문만 내놓고는 나머지 이제 진행되면 한 놈 안 왔네. 오늘도 카톡 보니까 혼인 무효 소송 케이스인데 잘 아시는 분하고 같이 해요. 아유, 그 대가리들 갖고 그러니까 법무사 왜 하냐고. 하지 마세요. 혼인 무효 소송인데 건인데 같이 해요? 왜 같이 하는데? 종이가 무거워서? 법원 가는 길이 멀어서?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혼인 무효 소송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네. 예. 근데 왜 혼인 무효가 됐을까요? 왜?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오면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혼인 무효 어떤 케이스인데
사실은요, 뭐 결혼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뭐 돈도 한 푼도 안 벌어오고 애들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혼인무효 하려고요. 그건 이혼인지 혼인무효야. 근데 혼인무효로 해달래요. 이제 말도 말 같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 혼인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져 있어요. 딱 요것만 혼인무효야. 어디 있어? 지금 나 이 가정법 인터뷰 페이퍼 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어디쯤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법무사 사무실 가정법 합의 이혼 그다음에 배우 양육비 재산권 예? 예. 그럼 거기 표세요.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거 거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혼인무효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혼인무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혼인무효 소송을 내가 할 줄 몰라요. 같이 해주세요. 실력 있는 사람하고. 혼인무효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1번 페이퍼가 다른가요? 똑같죠. 혼인무효 소송이나 가정 이혼 소송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뭐만 달라? 그렇지. 체크하는 것만 달라. 디볼스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무효는 그 끝에 가면 nullity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만 마크하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혼인무효 케이스인데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걔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내가 이런 소리 한두 번 하나요? 무식한 놈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지. 그럼 뭐 무식한 놈 보고 그러면 겸손하다고 그러나요? 혼인무효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마크만 nullity, 혼인무효에다 마크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를까요?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아직. 혼인무효는 흔치 않기 때문에 nullity에다 놓고 이혼소송을 똑같이 했어요. 디폴트가 됐겠죠. 디폴트 돼서 그냥 나중에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요? 혼인무효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있냐면 히어링이 있어요. 히어링이 있어가지고 판사가 양쪽을 다 부릅니다. 왜 혼인무효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동안 돈벌이도 안 해왔고 우리가 같이 산 날보다는 헤어진 날이 더 많고 그 사는 동안 더 뻑뻑하면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혼인무효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끄러워. 혼인무효가 된 이유가 뭐냐고. 왜냐하면 이혼입니다. 이혼 성립됐습니다. 이렇게 해줘요. 이혼은 안 따져요. 내가 혼자 싫으면 이혼하는 거야. 이혼하는데 둘이 같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같이 한 사람이 죽어라 하고 나는 이혼 못해요. 왜냐면 나는 기독교 신자이고 우리 집안 대대로 이혼한 사람이 없으며 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이혼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판사가 당신은요?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네, 이혼은 성립됐습니다. 이유 안 따져요. 이유 없어요. 이혼에는 이유란 것이 없어요. 내가 싫다고요. 나 싫어요. 당신은요? 나는 이혼은 못 살아요. 나는 저 남자가 없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나는 못 살아요. 판사님, 저 남자하고 평생 살고 싶어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이혼은 성립합니다. 왜? 이혼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싫다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지금 내가 뭘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온 사람 이경신 혼인무효 소송 케이스에 어떻게 된 케이스인가? 근데 알래스카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자분이 나이가 남자분이 좀 어려요. 많이 어린데 근데 바람을 피웠대요. 여자가 심을권자이고 심을권을 영주권을 다 받았대요. 근데 바람 피워서 혼인무효해주고 하고 싶다고. 자네는 법무사 몇 년 했나? 꽤 오래 했지. 오래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못했어요. 첫째, 알래스카에서 온 걸 자네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왜 고민하나? 배 타고 가서 해줄까? 비행기 타고 가서 해줄까? 아니면 크루즈 타고 가서 해줄까? 이거 고민하나? 그 변호사라도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자네가 여기서 어떻게 알래스카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하나? 아니 거기 그게 없대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딜리버리 할 때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서류를 거기다가 이제 메일을 보낸다던가. 두 번째, 바람을 폈어. 바람을 폈다는 거는 왜 바람을 폈나? 바람을 폈다는 얘기는 왜 하나? 부부니까 바람 핀 거야, 그지? 부부니까 바람 폈다 그러는 거야. 남남자 같은 바람 무슨 바람이야, 그냥. 그 남자가 또 딴 여자 만났대요. 그 여자가 딴 남자 만났대요. 근데 부부야. 부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람 폈으니까. 헤어져야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 영어로 divorce라고 그러네. 그걸 이혼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혼인무효라고 그러나? 혼인무효소송을 해서 그 남자를 한국으로 추방시키고 싶대요. 아, 소설을 쓰면 되네.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럼 조금이라도, 쥐뿔만큼이라도 조금 알면 법무사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나? 첫째, 알래스카 케이스를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하루라도 살았으면 이혼이지 혼인무효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는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싶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 여기 방식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한데요. 제목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막 야단하잖아요. 이제 들어도 안 보고.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의 수준을 아니까. 에휴. 그러니까 여러분 법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법은 법이에요. 알래스카 사는 사람이 여기다 전화한 이유는 알래스카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여러분한테 오히려 차라리 그럼 여러분이 알래스카 가서 법무사 하세요. 그게 좋겠네요. 타주 케이스는 여기다 많이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사무실에는 어떤 사람들까지 왔냐면 한국에 있는 미 8군에서 근무하는 여자야. 근데 이혼하러 여기로 왔어요. 아, 뭐하러 여기로 왔어? 한국 사람이 마땅한 데가 없고 용산에서 여기 와서 이혼 소송을 하러 온 거예요. 군인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건 글쎄요. 그러니까 글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예스에 할 수가 있어요. 군인은 할 수가 있어요. 군인은. 예. 군인은 지역이 없어요. 그런 사람까지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뉴욕서 왔어요. 뉴욕이 한국 변호사가 한두 명이야. 근데 마땅치가 않고 이 변호사들이라는 게 다 못 돼가지고 좀 설명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혼하러 온 게 아니고 뱅크럽을 하러 왔어요. 뉴욕서 LA에 뱅크럽을 하러 왔습니다. 왜 LA로 왔을까요? 말은 한국 변호사도 없고 한국 변호사가 왜 없어? 뉴욕에 발에 채이는 게 한국 변호사구만. 우리 학교 출신에 법무사마들 몇 명 있구만. 왜 LA로 왔을까요? 소문나죠. 1번 소문날까봐 한 표가 나왔습니다. 뱅크럽 하는 거 소문 안 나요. 너만 알고 나만 알고 하늘만 알고 땅만 알아요. 연방법이라서 가능하게. 연방법이니까 가능하다. 연방법이 파산법이 연방법이냐고 묻는 것도 한 표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수업 중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야단하는 거 아니야. 표 한 표 나왔다는 거 말하는 거야. 문제는 왜 왔냐? 그러니까 채권자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다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 채권자가 거기 있는데 여기서 파산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LA로 와서 조용히 나 파산했다. 자기 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 안 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알래스카 살면서 이혼하려고 LA에다 물어봐가지고 LA에 참 똑똑한 법무사가 하필이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도와드릴게요. 영주권도 취소시켜드릴게요. 영주권은 이민국에다 편지 써가지고 가면 될 수 있어요. 나가서 법무사들끼리 우리 힘을 합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랬지? 그냥 파산을 하러 여기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쓰는 거죠. 자기 딴에는 파산은 연방법이니까 LA 가서 내가 하고 거기서 파산 쪼찌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어떡할 건데 머리를 썼어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머리 안 써요. 머리 안 써도 이길 수 있으니까. 머리 나쁜 것들이 꼭 머리 써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 막아야지. 머리로 바위를 깬다든가. 남들은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으니까 내가 머리로 못을 박는다든가.
그러니까 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또 합의이혼, 결혼한 지가 5년 미만 아이가 없고 위자료가 없고 빚이 없는 경우에 합의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결혼한 지 한 8년 됐는데 우리는 애가 안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놈이 재작년 3년 전에 도망을 갔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3년 전에 도망갔으니까 지금 8년 됐으니까 결혼 생활한 지 5년 됐네요. 그럼 지금 합의 이혼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이유는 뭔가요? 3년 전에 도망간 건 3년 전이고 이혼 수속은 지금 하거든요. 그럼 8년 됐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된다는데요. 꼭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차지하세요? 500불이요. 자기가 보니까 300불이라는데. 이건 얼마 차지하세요? 200불이요. 저 법무사는 150불 차지한다는데. 가라 그러세요. 그냥 가라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식당 차려놓고 아침 굶지 마세요. 따뜻한 국 드시고 가세요. 해장국 3불 25전, 설렁탕 2불 75전. 말은 참 잘해. 아침 굶지 마시래. 너는 나한테 지금 뭐 줄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줄까요? 뭘 줘? 불량식품 주겠지. 아니 돼지도 안 먹는 2불 75전짜리 해장국은 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자기는 이제 돈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망해요. 옆에 사람 다 괴롭히고. 법무사가 제발 좀 돈 적게 받지 마세요. 나는 돈 적게 받지 마세요. 돈 적게 받으면 내가 불을 확 질러버린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출신들은 돈은 적게 받으면서 광고를 안 내. 나한테 걸릴까봐. 여러분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돈 적게 받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안 와요. 그럼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더 친절하게. 설명 남들은 30분 해줄 거 1시간 해주시고요. 한의사가 졸업하고 한의원을 차려요. 이 세상에 제일 한심한 놈이 한의과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의원 차리는 놈이 제일 한심한 놈이에요. 근데 다 차려요. 그래서 그 6개월 안에 80%가 문을 닫아요. 근데 그 차리려고 들어간 돈이 적지 않아요. 6개월 만에 문을 닫아요. 왜 6개월 만에 문을 닫아? 도무지가 환자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나. 근데 공부할 때 배웠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다 침을 놓고 저럴 때는 어디다 침을 놓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동의보감에 한 800년 전에 600년 전에 허준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만든 자리들이고 세월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똑같아. 다 똑같아. 시래기국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한 이틀에 한 번 먹고 그 다음날은 강냉이죽 끓여서 먹고 이렇게 사는데 요즘은 달라요. 너무 먹어서 탈난 놈 90%.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의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가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고는 안 돼. 학교에서 교육 받은 거는 자 라이센스 줬어. 아프리카 갖고 먹고 살아. 실력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서 배워야 되는데 배운 건 안 하고요. 가서 병원만 차려요. 거기 가서 누가 나냐고. 나야지. 안 나. 그러니까 문 닫죠. 그러면 안 나면 방법이라도 하나. 그냥 남들은 한 30분 만에 보내는 걸 1시간 붙잡고 안 나면 지압도 좀 해주고 또 안 나면 말도 좀 들어주고. 여러분 여자들의 내과 질환은 90%를 말로 고칠 수 있어요. 내과 의사는 말만 잘하면 환자 다 고쳐요. 진짜까 아니까? 아닌 것 같으지 진짜예요. 여자들은 다 속병이거든요. 속병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그러시는데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머리가 막 울려요. 그 머리 울리는 것도 스트레스야. 속병이야. 다 풀어주면 다 나아요. 정신과 의사가 뭐 할까요? LA 폭동 났는데 저는 법을 처리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같이 왔어요. 그 나는 얘기하다가 길어지면 그런데 시끄러 울긴 왜 울어. 그래가지고 결론만 나는 10분 이상 얘기하면 결론만. 근데 저 정신과 의사들은 뭐하나. 나 끝났을 때 가보면 앉아가지고 그런데요. 좋아. 백만 불을 손에 봤는데 그래가지고 남자가 저런. 1시간을 들으면서 얘 2마디예요. 저런. 그 1시간 때 일어나요. 네, 제가 약 처방해 드릴게요. 정신과 의사가 지금 무슨 약을 처방할까요? 예, 수면제 주는 거예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럼 이 환자가 일어나면서요, 눈물, 콧물, 종이는 이만큼 쌌어. 눈물 닦느라고. 이 의사는 그것만 줬어. 선생님, 박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 만나가지고, 폭동 나가지고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머리가 편안할 수가 없네요. 3일 다 들리세요. 3일 만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잠을 너무나 잘 자가지고 선생님 주신 약은 너무나 특효약이라 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 처음 봐요. 그 훌륭하신 선생님이 한 건 뭐 있는데 얘기 들어줘. 청진기도 안 잡았어. 청진기도 말만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기일까? 그 사람이 사기친 걸까요? 아니요. 말 들어준 게 최고의 이 처방전이에요. 우리가 안 들어주잖아. 결론만. 더러운 음식이 좀 성질도 들어가지고 나한테 오면 정신병 안 낫죠. 그렇지만 법률적인 것은 낫죠. 왜냐면 결론만 빨리 해결해 주니까. 정신과 의사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12번 죽었다 깨도 정신과 의사는 못하겠다. 그게 정신과 의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안 되면 정신과 의사처럼 들어주세요. 한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실력 없으면 자꾸 들어보면 처방이 나와요. 네. 아유, 그러시구나. 어떤 제가 인턴할 때, 인턴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니까 내가 졸업반에 인턴하는데 어떤 까다롭게 생긴 아줌마가 까다롭게 생긴 아들하고 둘이 왔어요. 아니, 사내 새끼가 37살인데 왜 사내 새끼 손은 잡고 와요, 지 엄마가. 선생님. 근데, 잠깐만요. 선생님은 교수님이세요? 한의과 인턴이세요? 인턴인데요. 저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왔을 때는 우리한테 치료받으려는 거지 교수한테 특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가셔서 한의과 한의원 좋은 데 가서 찾아가서 가세요. 그럼 온 김에 좀 몇 가지 물어보고 갈게요. 그러세요. 제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석 달째 잠을 못 자요. 네, 석 달을 잠을 못 자셨군요. 근데 왜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석 달째요. 네, 주무셨겠죠. 어떻게 석 달을 안 자요? 내가 얘를 좀 재우려고 그 옆에서 머리맡에서 눈을 꼬박 뜨고 있어요. 얘 지금 잠은 자려고. 근데 얘도 석 달 동안 잠을 못 잤고 저도 석 달 동안 잠을 못 자요. 네, 석 달 동안 잠 못 자게 하시는군요. 이 세상에 석 달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는 지금 잠이 안 오니까 눈을 꼬박 뜨고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얘야 좀 자라. 둘이서 그러고 있다가 언제 잠들까요? 어느 순간에 자요, 둘 다. 어느 순간에 자다가 깨보니까 얘 눈 뜨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 엄마도 깼어. 두 사람 다가 얼굴에 신경질 이렇게 써 있어요. 잠을 못 잔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고칠까요? 1번, 교수가 오면 특효 자리에 침을 12개를 찔러서 잠을 자게 한다. 하나만 딱 찔러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안 찔르고도 잠을 재울 수 있다. 여러분, 그 내과 질환은요, 의사가 신뢰감을 주고 설명을 해주면 이건 침막 갖고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손목 좀 줘보세요.
여기를 눌러주고 여기도 눌러주고 집에 가시면 여기 양쪽을 좀 누르시고요. 머리가 아프시면 여기도 누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내일 모레 오세요. 그거 온 김에 침이나 몇 대 놔줘요. 침은 왜 놔달래요, 그거는. 그런데 내과 질환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력 없는 의사는 이 환자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요, 그래도 처방이 나와요. 근데 실력도 없는 주제에 저쪽 의사가 세 대 났다고 자기도 3대 놔요. 아이고, 안 나요. 여러분 실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세요. 친절하게. 그러면 돼요. 법무사가 친절하면 반은 돼요. 그런데 제발 공부하고 판단하세요. 여기는 알라스카인데요. 아이고, 알라스카. 내가 얼마나 유명하면 알라스카에서도 전화가 올까? 이러지 말고 알라스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영주권을 나태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취소시키려고 그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오늘 나와가지고 이 머리를 합해보면 또 이 중에서 또 몇 사람이 아이디어를 또 낼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내일 만나요. 데니스에서 만나요. 내가 그래서 법무사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과 돌이 만나면 뭐 돼? 맷돌 대 맷돌. 맷돌이 할 일은 뭐야? 그런데 꼭 열심히 만나요. 만나재요. 그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는 내가 살 테니까요. 오세요. 왜 선생님이 사요? 우리 커피는 각자 부담해요. 데니스에서 만나요. 내가 그래가지고 만나서 제대로 한 놈 꼬라지 못 봤어. 10년 동안. 그래서 케이스는 좀 기억하고요. 응? 이민국에 편지 써주는 건 그거는 할수 그게 이민국에 편지는 왜 써줄 건데? 남편에 대해서 네. 그 책임감을 다 주고 있다고. 이민국에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 이민국에서 남편이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구나. 야, 이놈 새끼야, 너 몇 학번이야? 영주권 통해서 영주권 받았기 때문에 네. 영주권을 취소가 안 되면은 그냥 강제로 수강시켜라고. 왜? 이민국에서 그거 왜? 미워서. 이민국의 편지가 하루에 몇 통 올까요? 서류가. 많겠지? 한 적어도 20개는 될 거야, 그지? 더 많을 거야. 2,000통은 되겠죠? 아니, 하루에 2만 통이 와요. 2만 통이 오면 누가 볼까요? 노바리 그러지 마. 이민국 직원이 안 봐요. 그것만 봐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민국은요, 2년에 한 번씩 이민 서류 심사해주는 회사 모집을 해요. 오는 서류를 딱 봐요. 왜냐면 쌓아놓은 공간도 없어요. 2만 통 쌓아보세요, 한번. 오늘 2만 통이라는 얘기야. 내일은 4만 통, 이번 주에 10만 통. 10만 통을, 이민 서류는 서류도 한 장짜리가 아니에요. 어떤 건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걸 봐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를 뽑아가지고 한인타운에만 그 회사가 없어. 근데 한국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집을 해요. 그런데 그 서류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면 언제요? 내가 하려고요. 근데 그 서류 쓰다가 다 기꺼내. 서류가 한 300장 돼야 돼요. 내가 150장만 돼도 하겠는데 300장은 못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석 달 만에 바람이 났어요. 돈벌이도 안 하는 주제에 영주권은 저 때문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질 않아요. 이민국에서 저런 이민 영주권 취소해. 왜요? 왜요? 가정을 안 돌봤으니까 그 영주권 취소하면 그 사람은 고소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길까요? 이민국이 이길까요? 그 사람이 이기겠죠. 내가 가정 안 돌봤어요. 예, 맞아요. 안 돌봤어요. 너는 영주권 받으려고 사기한 거 아니야? 아니요. 결혼은 순수하게 했어요. 석 달 지났더니 그 여자가 싫어지더라고요. 이놈의 새끼가 싫어지면 되게 계속 살아야지. 저는 석 달 만에 싫어졌어요. 그 여자도 얼굴만 봐도 싫어요. 그게 그 사람의 죄인가요? 그러니까 편지를 해주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이 왜 편지해줘요? 이민 컨설턴트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에 본인이 괜히 흥분해요. 왜 흥분해?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는 없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기도해요. 아버지. 자,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일만 하세요. 여러분 할 일만 해도 바빠요. 법무사가 여러분 일 많아요. 근데 오늘은 하다가 또 내일은 또 선교 활동 간다고 아르헨티나가 석 달이 떠왔더니 그나마 한 몇 명 오던 놈도 한 놈도 안 와. 선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려면 선교 열심히 하든가 법무사 열심히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 하세요. 법무사 하다가 난 또 선교 가야 되니까 우리 이 일을 저한테 30%만 주시고 이거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고 제대로 한 사람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법무사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지금은 비록 실력이 없지만 지금은 비록 나한테 가진 욕을 다 먹고 있지만 1년 2년 지나가면 실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30%만 주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제가 법무사인데요. 일을 맡기세요. 또 제주는 좋아. 일을 잘 끌어와. 그럼 자기 30% 가져가고 70% 이 사람한테 줘요. 70% 받아간 사람은 실력은 늘고 30% 받아간 나는 그렇지 않아도 쥐뿔만큼 받으면서 이혼 얼마 받으세요? 남들은 800불 받지만 저는 뭐 같은 교회 신자인데 뭐 권사님 건데 300불만 받을게요. 300불 받아가지고 또 그것도 30% 100불 받고 200불 남줘. 어휴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 엄청 야단해서 다 내보냈더니 하나는 나한테 고발을 했고 무슨 명목으로요? 자기는 법무사 제대로 공부 안 했으니까 학비도 올려달라고. 별놈 다 있어요 진짜. 그러면 돌려줘야 될까요? 아니요 왜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낭비하잖아요.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는 너무 내가 야단했더니 왜냐하면 자기는 보험도 하고 법무사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 한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 그럼 내 자동차 보험하고 우리 집 보험부터 가져가. 그게 줬어요. 그때 엉뚱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누군데요? 아무 게 아세요? 우리 학교 법무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케이스를 갖고 왔거든요. 당신은 뭔데? 보험회사인데요. 그럼 그 사람은 뭔데? 제가 퍼센티를 주는 거예요. 끊어라 끊어. 둘 다 똑같다. 그거 내가 불러다가 야단을 했어요. 넌 그러니까 보험을 네가 하는 거야 뭐야? 저는 더 좋은 사람한테 갖다 주고 커미션을 받아요. 법무사도 네. 넌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다시는 지나가다 날 만나도 100m 바깥에서 도망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누가 얘기하는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저런 어쩌다가 또 그랬더니 설마 내가 야단해서 그러진 않았겠지. 그래서 한국에 암을 고치러 간대요. 그래서 왜 한국에 가? 여기서 고치지 했더니 서방 놈의 새끼가 부인이 암에 걸렸다니까 나는 모른다고 나가서 고치든가 죽든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대요. 그냥 암 안 걸리겠어요. 그런 놈의 새끼가 있다니. 그러니 가서 병 고치고 낫거든 나한테 오라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하라고 진짜 미안하다고 석 달 있다가 말이나 하지 말지 망하는 놈의 새끼가 죽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 그런 적이 있는데 일 그따구로 하니까 힘들기는 힘들고 그렇겠죠. 여러분 법무사 일 잘못하는 거 여러분 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야단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고 먼저 써요? 피고 먼저 써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혼인무효소송 같이 하실 분 계세요? 없어! 이러니까 야단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모르니까 물어보지. 모르니까 또 배우지. 잘 알면 날 가르치지. 그러니까 또 그런다고 또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수요 법무사 해. 좋아한다. 그 대가리들이 모이면 대가리와 대가리, 돌과 돌이 만나면 몇 돌이야? 돌이 여러 개가 막 만났어. 그럼 뭐야? 자갈밭이지 뭐야? 그 밭에서는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 똑같이 그냥. 금이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밑에 금이 그 사이에 또 그 사이에 물론이죠. 그 사이에 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근데 디보이스에 대해서 질문이 네. 있는데요. 아까
아까 예를 들자면 알래스카 케이스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알래스카 살다가 세금복을 라스트 이어까지 거기서 하고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왜 여기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설사 6개월이 다 안 됐는데 여기서 사는 걸로 결정이 나갖고 디볼스를 하려고 그러면 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다 여기서 살아야죠. 3개월, 6개월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전 조지아에서 왔는데요. 이혼하려고요. 그럼 거기서 해야 돼. 남편하고 합의 보고 왔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이혼 소송 해가지고 쩌증 받으면 우리 서로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않냐고 이래서 왔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야, 이건 해주죠 뭐. 둘이 합의했다면 되는 거예요. 둘이 합의했으면. 합의 안 하고 여기서 이혼했더니 그쪽에서 이의 신청 내면서 캘리포니아에 난 살아본 적도 없는데 무슨 이혼 소송입니까? 이러면 혼인 또 그 판결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얼마나 속상하면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혼 소송해서 합의서 판결을 받아서 가겠대요. 틀림없이 그렇게 맞아요. 맞대요. 그런 경우는 해줄 수 있어요. 단 주소가 있어야죠. 그 주소는 어디로 해? 예? 법무사. 자기가 주소를 가져왔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법무사 사무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편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뉴저지에서 왔는데 파산을 여기서 하려고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애초에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법도 뭐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론 어디 있는지 몰라요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뭘까요? 여러분 가끔은 생각해 보세요. 이혼수석 하러 왔어요. 근데 왜 일로 와요? 뉴저지에서 해야지. 남편은 도망간 지 오래됐어요. 남편이 도망갔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도망온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여자가 여기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남편 갖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공범을 누가 한 건데요? 예, 여러분이 법무사 공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내 품에 날라와서 나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만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무사는 잘 속아요. 왜 잘 속냐? 변호사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금방 걸리는데 법무사한테 가면 안 걸리거든요. 왜 안 걸릴까요? 1번, 법무사가 너무나 착해서. 2번, 내가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많이 나중에 원망 듣고 고소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알래스카 케이스가요. 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서로 암암리 합의가 돼서 케이스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들어갔다가 나중에 재산 문제가 있어갖고 알래스카 룰이 더 캘리포니아 룰보다 어떤 한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럼 중간에 자기네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법무사가 문제 생길 수 있습니까? 난 몰라요. 지금 무슨 얘기한 건지. 알래스카 케이스 안 된다는데 무슨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케이스는 뭐든 여기서 저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나오는 케이스는 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예. 위자료는 A형 할 때 위자료 청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판결문만 받았지. 그랬다가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위자료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위자료 소송 어디서 해야 됩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해야 돼요. 이혼 소송 서류에 보면 끝에 이거 있잖아요. 이후의 모든 소송은 이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도 계속 되겠죠. 그리고 가정법은요,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하나 있어요. 가정법은 지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이거가 똑같지가 않아요. 심지어는요, 집을 샀어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그 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되죠. 동부에 가면 안 그래요. 따로따로. 남편 것도 되고 부인 것도 되고 따로따로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그 타이틀이 호모는 그 타이틀이요. 베스팅이 그러니까 남편 혼자 이름으로 돼 있을 때라도 그게 나중에 그리고 이제 여자는 몰라요. 남편이 그거를 샀는지. 그리고 타이틀도 혼자, 베스팅도 혼자로 해놓고 그래도 나중에 그 디볼스 할 때 그게 still community property로 consider 되나요? 자, 여러분 대답은요? Yes. 결혼 기간 안에 샀으면. 예. 그리고 여자 모르게 남편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모르게 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클레임을 해야 돼요. 예? 결혼할 때 그거 퀵클레임 클레임 디디스. 주간에 못해요. 아니 처음에 살 때도 그렇게 못해요. 아니 살 아이 때는 살 참 수 있어요. 그래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라. 이기는 사람 그거 하지 않아. 아니 살 때. 속이려면 속일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남편 이름으로 됐던 부인 이름으로 됐던 남편 돈으로 샀던 처삼촌네 돈으로 샀던 혼인 기간에 마련되어 있는 재산은 다 공동재산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얘기하면 농담만 듣고는 농담은 농담으로 끝내요. 그 농담이 법이랑 공부라는 생각은 안 해. 남자가 찾아왔어. 이혼하려고요. 말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예, 그러세요. 앉으세요. 자,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 비용은 안 아껴요. 다 드릴 테니까요. 저는 우리 마누라한테 위자료 못 줍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애는 마누라가 키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양육비도 뭐 500불 이상은 못 줍니다. 재산은 전부 다 제가 만든 거니까 재산은 다 제 앞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은 뭘까요? 가세요. 그러면요, 가세요.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길이 없어요. 아, 왜 그래요? 돈 안 줄까봐 그래요? 예, 돈 전 재산을 다 주셔도 내 실력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방법을 만들어 볼까요? 총장님 잠깐만 전화 좀 드리고요. 안 된다고 그랬다 내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공동재산이에요. 무조건 그건 또 남자 뭐라고 그러냐면 참 이해가 안 가네 이 양반. 돈은요 제가 다 벌었다니까요. 여자는 평생 돈벌이 한 게 없어요. 애만 키우고 손톱 소재만 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위자료를 내가 왜 주냐고요. 당신이 돈 벌 때 이 여자가 손톱 소재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당신 돈 번 거야. 그거 줘야 돼. 아, 말도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이거 재판 가고 당신이 못 이겨요. 여러분 부인이 그냥 내조한 거예요. 내조 안 했다니까요. 부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내조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죠. 그런데요. 아, 나고 이상하네. 아, 내 친구는요. 한 푼도 안 줬다니까요. 헐레벌떡 변호사한테 가서요. 그 재산은 어떻게 만든 건데요? 아, 물론 그 재산은 그 집이 원래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지 아버지가 그냥 다 이렇게 저렇게 물려줬죠. 그렇지만 지가 다 또 늘렸죠. 이거는 위자료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왜? 상속받는. 예, 상속재산은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갖고 자꾸 얘기들을 해요. 이 사람은 상속재산이니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밤을 새워가지고 진짜 마누라는 놀 때, 동창회만 다니고 놀 때 내가 밤을 새워서 장사 혼자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농장에 저 빅베어 뒤에서 흑염소를 키워요. 흑염소가 몇백 마리가 됐어.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해. 벌판이 여러분은 농장하면 항상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농장하면요. 마당에는 뱀이 돌고 그다음에 뭐 형편없이 지저분한 거 있어요. 근데 흑염소가 400마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그래서 아유 혼자 사세요. 멕시칸 하나 데리고 산대. 사모님은요. 우리 마누라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세요. 안 온다는 거야. 그건 미쳤다고 거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놈의 영감이 나중에 농장하다가 힘들어서 밤에 자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다음날로 올라가서 그걸 다 차지했대요. 그래서 흑염소집을 차렸어. 알려고 그러지만 흑염소집 많어.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그때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거 나눠요? 안 나눠요? 여자는 지금 이 재산이 있는지도 몰라. 흑염소가 있는지도 몰라. 나눠야죠. 나눠야 돼요. 여자가 진짜 한 일 없는데 내가 봐도 한 일 없는데 증인을 세우겠습니다. 한 일 없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한 일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애들을 양육권을 나눠주세요. 네, 양육권은 여러분한테 이제 와서 많은 경우에 싸움을 해요. 여러분이 판단을 딱 내려주면 여러분한테 케이스를 맡기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애가 몇이에요? 둘이요. 근데 애는 누가 키울 건데요? 여자가 제가 키울 거예요. 남자가 제가 키울 겁니다. 둘 다 서로 키우겠다네요. 뭐 서로 안 키우겠다는 것보다는 나은 케이스예요. 근데 남자는 뭐라냐면 저 여자는요 돈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애를 키우냐고요.
여러분의 대답은 뭘까요? 예? 예, 키울 수 있어요가 아니고 저희도 돈 한 푼도 없다니까요. 예, 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얘기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네. 그럼 당신이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주겠다니까요? 그럼 당신 교도소 가요. 그럼 서운하죠. 굉장히 서운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게 법이에요. 위자료 나는 뭐 양육비 못 줘요. 안 돼요. 그럼 당신이 애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 둘 다 싸우러 가요. 법원에.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 받읍시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것도 뭐라 하냐면 증인으로 데리고 가도 되나요? 누구를요? 우리 애들이요. 애들을 법원에 증인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법이 예. 아니 애들이란 말은 지금 마이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질문하는 것도 좀 한심한 얘기죠. 가정법이 지금 양육권 결정하는데 그럼 마이너겠지. 그럼 42살짜리 아들이겠어? 네, 실수예요. 예. 그러니까 못 박을까요? 저기 못 박는 게 하나 있어. 아니 이거 알고 박으면 다행이고 애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또 없나요? 필요 없는 거 같아요. 판사가 누구하고 살고 싶으냐고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물어보죠. 누구하고 살 거냐고요? 근데 그러면 애들을 증인으로 데려갈 수 있냐고 없냐고. 있다가 2표 남았습니다. 나머지 기권이고. 정답은 없다. 왜 없을까요? 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법이니까. 그러면요, 마이너니까요. 18세 미만은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18세 미만은요. 근데 그럼 19살짜리는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럼 또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양육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는 거지. 또 나한테 전화가 온다? 근데요, 청장님, 19살짜리인데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 너 죽을래? 그 대가리 갖고 뭘 전화를 걸어 못이나 박지. 그래서 야단하는 거예요. 내가 야단할 때에는 뜻이 있어서 야단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을 어떻게 보면 잡소리 같은데 그 잡소리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듣고 싶어 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탁탁탁탁탁탁 잘해주면 신뢰가 가요. 근데 안 해주면 허다못해 관상을 봐도 나이 45살 된 여자가 들어왔어. 얼굴이 까매. 그런데 옷은 밍크코트 입고 팔찌도 반지도 시계도 좋은 거 찼어. 그럼 이 여자 왜 온 걸까 지금? 디볼스. 그러니까 자네는 관상쟁이 하지 마시게. 큰 돈 못 보내. 왜 왔을까요? 그거야 얘기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들어봐야 아는 정도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안 들어보고 알아야 요한 선생님이야. 나라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럼 남편이 바람났으니까 오는 거예요. 나 잘 살아. 반지 못 모르겠니? 잘 살아. 밍크코트도 월화수목금토일 다른 거 입고 다녀 나는. 그런데 얼굴이 왜 까매? 왜 까맣까? 속이 타서. 1번 왜 까맣까? 하와이 갔다 와서. 하와이 갔다 온 사람 이 얼굴과 어젯밤에 잠 못 자고 속 끓여서 까매진 사람 얼굴은 달라요. 그러면 아유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이번에는 안 떨어져. 오래 간다. 선생님 방법은 없을까요? 힘들다. 아유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돗자리 까는 게 수입이 더 많지 않아요? 많겠지. 은퇴하면 그거 할게 다 찾아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도 내 뒤를 이어서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돗자리 깐 다음에 여러분도 또 돗자리 같이 깔아야 돼. 그게 돼야 되는데 돗자리 깔았더니 거기 보러 와.
너 왜 뭐를 보러 왔니? 이번에 걸렸어요. 아유, 이번에 오래 가겠다. 아이, 잘났다.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여러분, 법무사 해볼 만한 직업이에요. 제가 책임져요. 해볼 만한 직업입니다. 오래 하세요. 나이 70, 80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1년만 고생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법무사반 졸업한 지 7년, 8년, 9년, 10년 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 7년, 8년, 9년, 10년 됐더니 다 잊어버렸어. 그래요.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중간중간 보충 수업 해요. 하는데 직접 하세요. 직접 하면은 안 잊어버려요.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한 달 동안 동거를 하다가 남자 여자가 그러다가 이제 집을 샀어요. 동거 중에. 그리고 한 달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혼을 하는데 여자가 55살이고 남자가 75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데 남자가 그 신체적인 문제가 있대요. 발기불능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불만이 많아서 7개월 만에 지금 이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 전에 베스팅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뭐 그렇게 급하고 엄청난 얘기라고 남 강의하는 거 끊어가면서 내가 강의하는 게 꼭 3페이지 이게 강의인가요? 아니요, 나 떠드는 거 다 강의예요. 여러분 앞으로 클라이언트만 나오면 3페이지 볼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소리 한 것만 볼 일이 있지. 그 남자가 발기불능이든 뭔 불능이든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7개월 만에 이혼해요. 그 재산이 누구 거냐고. 집을 남자 돈으로 기프트를 받아서 여자 이름으로 샀어요. 아, 좀 복잡하겠다. 그렇죠. 그 정도는 복잡하게 만들어야 이제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거는 싸워야 되는데 공동재산이니까 나누는 수밖에 없겠죠. 일단 남자 돈으로 샀대요. 근데 또 남자 또 그거는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없지 않아? 결혼하기 전에 사고 여자 이름만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사는데 여자 이름으로 돼요? 남자 크레딧이 나빠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크레딧이 나빠서 했던 발기불능이라 안 돼가지고 샀잖아. 아니 그거보다 근데 시점이 아니 여자 이름으로 샀다며. 네, 그러니까 기프트로 사줬대잖아요. 기프트는 남자가 돈을 받은 거고. 남자가 캐시를 예. 여자한테 기프트해서 여자 이름으로 에스코를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남자가 이혼해달라고 왔어요, 그죠?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 남자가 캐시를 날 줘가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나눠야지 뭐 말이라고 해요. 결혼 전 한 달 전에. 결혼 전이든 결혼 앞이든 뒤든 내 돈이 아닌데 남자 돈으로 샀는데 내 이름으로 됐는데 뭘 따지기는 나눠야지. 아니 그거는 아이디얼리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예. 그게 반반씩 나눠질 확률이 큰가? 있죠. 그러면요. 혼인하기 전에 샀는데요. 누구 돈으로요? 남자 돈으로요. 그럼 까다로운 판사 만나면 남자 돌려주세요. 결혼한 7개월인데 여러분 7개월이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한 푼도 못 받죠. 3개월. 7개월 반. 예, 3개월 반. 3개월 동안인데 한 달에 그럼 얼마 주라고 그럴까요? 75세 난 남자가 위자료를 한 달에 얼마 주라고 하면 타당한 금액일까요? 남자는 수입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위자료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어. 7개월 동안 생활비는 여자 집 팔고 온 돈으로 다 했대요. 예, 그쯤 되면요. 여러분 결론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와도 그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남자 돈으로 여자가 집을 샀고 또 여자가 그 집을 자기 집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됐고 근데 7달 만에 헤어져. 헤어지는 사유는 따지지 말어. 그러니까 자네가 대답하게 지금 발기불능이라 헤어지려고 그래. 뭐로 하면 되겠나?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아 시끄러워. 난 저기다 물었어. 내가 거예요. 아니 그 뒤에. 이런 근데 그 발기불능이라서 매달 그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요. 의사한테. 주사 맞으면 효과가 있대. 그때만. 그러니까
자, 하여튼 말이 돼. 이 정도 복잡하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진짠지 가짠지 이거는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가정법은요. 판사가 앉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도 법원에 가보세요. 형사법, 민사법 이렇게 앉아요. 가정법은요. 얘기 끝났어? 다 됐어? 다음번 재판은 8월 15일 날 합니다. 그때까지 합의해서 나오세요. 이때 그대로 나오면 두 사람 다 엄청난 손해볼 줄 아세요. 8월 15일 날 또 나왔어. 변호사 합의했습니까? 안 됐습니다. 합의들 하세요. 왜 합의 안 합니까? 나는 판사가 남편이 부인에게 얼마 줘라. 부인이 남편에게 얼마 줘라. 이 집은 잘라가지고 건넌방은 남편 가져라. 이런 판결문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 가정 문제에 개입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판사가요. 이게 원칙이에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가정법 판사가 눈을 부릅뜨고 들어요. 그래가지고 부부 생활은 일주일에 몇 번 했다고? 맞아? 몇 번 한 건 네가 왜 따지니 이 자식아? 그런데 한국은 이걸 따져요. 따지고 판결을 해서 이혼은 불허합니다. 아니 지금 안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이혼은 불허한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판사님이 안 된다네. 우리 가서 다시 살아야지 뭐. I love you. 이러고 살까요? 안 살아요. 이건 한국법이고요. 미국은 남의 집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라가 법이에요. 절대로 판결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계속 시간을 끌어야 한 2년쯤 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해요. 예, 둘이 합의해요. 둘이 합의합니다. 여자는 어차피 이 돈이 남편 돈이 없고 남자는 어차피 나 사는 동안 저 여자가 생활비 됐고 그러니까 우리 반반 손해봐. 난 그거 갖고 안 돼. 난 더 내야 돼.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변호사 없을 때 죽기 살기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서 데니스에 만나서 싸워가지고 해결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쭉 변호사도 해결 못 해주는 걸 여러분이 결론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법은 결론 내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까 발기부전은 뭐로 하면 될까? 이건 혼인무효 사연이에요. 예, 성불구는 혼인무효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하라고. 쓸데없는 거 알라스카 혼인무효하지 말고. 혼인무효 못하잖아. 예? 집이 있어.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다고 까불 하다가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햇소리 하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혼인무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재산은 별개로 나누고 혼인무효라고 그래가지고 위자료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무효라 하더라도 혼인무효는 그 사연에만 해당되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혼 절차는 이거 알잖아요. 이혼 절차는 알았어. 합의이혼은 캘리포니아 법상 가운데입니다.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양한 아이를 포함해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어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동부채가 6,000불 미만이고 개별 부채가 6,000불 미만이며 두 사람 명의의 공동재산이 38,000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패티셔널 리스폰던트 대신 허스번 와이프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그 대신에 두 사람이 같이 와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부인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두 사람이 같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왜 안 왔어요? 남편이 안 가는데요. 언제 와요? 다음 달에 와요. 그럼 남편 온 다음에 이거 사인 받아오세요. 서류는 해주세요. 부인은 나한테 사인하고 남편은 가서 사인 받아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남편 사인을 지가 해갖고 보냈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나요. 아, 큰일 나는구나. 알 수가 없죠. 그러군요. 내가 알 게 뭐예요? 부인이 했는지 남편이 했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우린 그거 책임이 없어요. 아니 만약에 네. 그냥 설명을 하는 과정에 그냥 나왔어요 말이 언뜻 자기가 네. 하려고 한 그러면 법무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테크니컬리. 네.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내가 했어요 하고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는 안 했지만 말하다 보니까 그냥 언뜻 오케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드라마는 그만 쓰고 그래서 당신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이혼이
원하는 거면 하는데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자리에 없다든가 뭐 안 온다든가 어쨌든 이혼은 일방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니까 왜 남편은 사인도 안 했는데 이혼했나요? 이런 건 없어요. 나중에 법무사가 문제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단 쩌주머니 나왔더니 남편이 뭐 할 수는 있을까요? 남편이 자기는 몰랐어. 진짜 한국 갔다 왔더니 저놈 마누라가 이혼해가지고 쩌주머니 받아버렸네 벌써. 난 없는데. 그러면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다시 법원에다가 motion to set aside 그런 신청. 아, 정확해요. motion to set aside. 한마디로 쩌주머니 무효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판결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쩌주머니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뭘까요? 그다음에는 뭐해. 두 사람 다 어차피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식 이혼 소송 내야지 뭐 부인이 또. 무슨 말인지 아나요? 예, 합의혼은 틀렸어요. 남편이 저렇게 안 하겠다니까. 그럼 나는 싫어요. 그럼 이번에 여자가 다시 이혼 소송 내면 됐죠. 그러니까 이혼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이혼은 성립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는요. 남자가 차관까지 했어요. 근데 40년 전에 50년 전에 결혼을 했어. 부모님이 정해준 섹시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안 맞아. 그래서 남자가 나왔어. 우리 헤어집시다. 근데 부인이 나는 이혼은 못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혼한 여자는 없어요. 그 집안 나가서 사세요. 그래서 남자가 나와가지고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자그마치 5명이나 낳았어. 근데 혼인신고를 못했죠. 부인이 이혼 신고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해? 애들은 어떻게 해? 입적시키고. 어디다가 입적해? 남자. 내 호적에 올리잖아요. 내가 애비야. 내 호적에 올렸어요. 근데 그 엄마는 누구야? 보지도 못한 여자.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한평생을.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식은 5을 낳았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런데 이 자식이 다 미국에 왔네? 미국에 왔는데 딴 사람 다 데려오는데 지 엄마는 못 데려와요. 호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을 찾아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또 여러분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해주실래요?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결혼할 것 같으면 진짜겠지. 아니 바이오로지컬 마더로 해가지고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DNA 검사해가지고. 이혼을 안 해주겠다니까 전 부인이 80이 넘었는데도 이혼은 나는 그냥 당신의 부인으로 죽겠습니다. 이혼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초청해서. 초청을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냥 저기 아무나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지? 아이고. 불법으로 살아요. 아무나 초청해. 남대문 김씨 내가 초청하면 오나요? 초청이라는 것이 지금은 없어요. 남대문 김씨든 박씨든.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면. 그냥 들어와서 그치? 눌러 살다가 네. 그냥 그 나중에 그 처음에 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이쪽 어머니랑 올려서 그냥 하지 뭐. 그냥 소설들을 써. 그래. 지금 무비자니까. 무비자인데 80 먹은 노인네가 무비자로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죠. 있어요. 문제가 되겠다. 그치? 이혼하지 마. 아직 이민법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비자라고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받고 들어와요. 비자만 안 받을 뿐이지. 70 먹은 노인네 안 들어와줘요. 공항에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관광비자가 됐던 구경비자가 됐던 70, 80 먹은 노인네가 무슨 관광이야. 얼어줄 관광은. 그러면 짜답하. 시대라면서요. 아이 시끄러. 그 다음에 반대로 또 해봅시다. 25살에서 한 35살 된 용모 단정한 미혼 여자 혼자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질까요? 안 들어와질까요? 예,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요? 왜 못 들어올까요? 아니 혼자서 충분히 여행 올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해. 혼자서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실제적으로는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적으로는 들어오지만 가짜적으로는 못 들어올까요? 아니요, 힘들다고. 아, 힘들어.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올까요?
이 망할 놈의 이민국에서 지금 들어온 이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마사지 하려거나 술집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진짜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어. 근데 못 들어와요. 이걸 한국 여자들은 못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프로브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억울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재직증명서 다 갖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서류 다 갖고 들어온 거 보니까 당신 여기 살러 왔군요. 그 또 쫓겨나요. 그러니까 싱글 여자가 혼자 들어오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 나라는 이민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싱글 여자가 혼자니까 만약 싱글 여자가 보이프렌드랑 들어오면 괜찮아요? 예. 보이프렌드는 아무 소용이 없지. 괜찮다고 그러시죠? 아예 혼인신고하고 같이 들어온대. 혼인 신고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지금 상황이. 특히 트럼프 이 미친놈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한국 여자가 혼자 들어오면 다 마사지 팔러로 봐요. 여러분 하루에 10명씩 LA 공항에서 쫓겨가요. 한국 여자가요. 비행기 타고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LA 공항 좀 나가주실 수 있나요? 왜? 우리 조카가 지금 LA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 타고 나간다는데요. 데려올 수 없나요? 없어. 내가 무슨 뭐 LA 공항에 무슨 하느님인 줄 알아? 공항에 들어왔어요. 방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우리 고모네 집이에요. 고모네 집 전화번호 주세요. 그 옆방 가서 고모한테 전화 겁니다. 김미자라고 아세요? 네, 조카예요. 여기 들어와서 뭐 한대요? 이 고모가. 평소 들었던 대로. 몰라. 이 미친년. 미장원을 한대나 뭐 한대나. 아이고, 난 몰라. 네, 그렇군요. 끊어요. 당신 그럼 미장원 할 거라면서요? 아니, 생각도 해봤는데요. 예, 이민법 위반입니다. 다음 비행기로 가세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이모 미쳤어? 왜 그딴 얘기를 했는데? 이모가 등지 급해가지고, 공항 가서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요. 방법이, 나한테 전화 걸지 마세요. 제발 이럴 오후에. 그 얘기 또 여러분한테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 만만한 게 나잖아.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 많고요. 또 뭐가 있냐면, LA 공항 들어올 때 자기가 지금 20만 불을 가지고 들어와요. 20만 불 거기다 쓰면 돼요. 미국이 20만 불에 놀래는 나라 아니에요. 얼마 가지고 계십니까? 20만 불 쓰면 됩니다. 그냥 통과해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20만 불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 돈의 출처가 뭐라고 그래? 지가 막 드라마를 써요. 드라마를 쓰고 결국은 안 쓰고 들어와요. 그 돈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예, 100% 걸릴까요? 99% 걸릴까요? 100% 걸려요. 왜요? 그 엑스레이 다 찍혀요. 엑스레이 다 찍히면 이거 돈 왜 신고 안 했어요? 깜빡 까먹었어요. 네, 당신은 20만 불을 깜빡 까먹는군요. 그 20만 불이 압수됩니다. 압수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헐레벌떡 변호사한테 가면 찾을 수 있어. 햇소리 하지 마. 못 찾아요. 법이 그런 걸. 그러니까 억울한 게 그런 그 두 케이스예요. 젊고 이쁘다는 걸로 못 들어오는 케이스와 그럼 젊고 못생기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누구하고 같이 들어와야죠. 이모, 고모, 뭐 식구들. 혼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자 들어오면 왜 미국의 여자가 젊은 여자가 혼자 오냐고. 이 새끼가 혼자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놈의 나라가 안 믿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이혼의 요건은 이렇게 되는데 합의이혼은 무엇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합의이혼 신청하면서 합의이혼에만 있는 사연. 판결문 날짜를 당겨주세요. 소급해주세요. 제가 1월 1일 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7월 1일 날 지나서 이혼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데 3월 1일 날짜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의이혼에 한해서만요.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특히 뭐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여자가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사귀고 있어. 살고 있어. 근데 7월 1일이면 나 그 사이에 뭐 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당겨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한해서. 분쟁이 없는 케이스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 네. 저기 아까 그 왜 그 인헤리턴스 받았을 때 네. 그거는 그 재산 분할에서 그거는 예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로 결혼 기간 중에 많이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면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개인 한 부분만큼은 오케이. 하여튼 소설을 써. 법원 법무사 하지 말고. 여러분, 상속 재산과 증여 재산의 차이를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요, 우리 아빠가 20만 불을 상속해 줬거든요. 상속 예. 재산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재산, 그게 상속이고, 그 다음에 증여는 어.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게 증여. 네. 꼭 맞는 것 같은데 틀리고요. 살아있을 때도 상속할 수 있어요. 네, 살아있을 때도 상속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 죽으면 줄 건데 나 살아있는 동안 너희 잘 사는 꼬라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20만 불을 내 상속 재산을 너에게 먼저 준다. 이건 상속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휴, 너희 좀 잘 좀 살아라. 20만 불 줄 테니까 잘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좀 여유 있게 살아라. 이러고 줬네요. 이건 뭘까요? 이건 증여. 그 뭐가 달라? 아버지가 집 팔아서 20만 불 주면서 내 상속 재산이다. 이러고 줬고 이 돈은 잘 살아. 차도 하나씩 사고 잘 살라고. 총장님, 상속은 그랬을 때 그 재산에서 일부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첫 번째는 상속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기프트. 그냥 잘 살아. 말 안 된다는 거 알지? 패밀리 트러스트를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거기까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만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거예요. 부모가 이왕이면 돈 주면서 잘 살아라. 예? 내가 나 죽기 전에 이거 내가 미리 당겨주니까 잘 살아. 이러고 줬어요. 이건 증여예요. 이건 나눠야 돼요, 반. 근데 거기에서 시끄러워. 상속하고 증여 텍스 문제는 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텍스는 알아서 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판에서 이게 참 골치 아파져요. 아버지가 상속재산이라고 줬나요? 우리 아버지가 상속이라고 나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라고 딸은 얘기해요. 남편은 싸우지 말고 여유있게 살면서 자동차도 하나 좀, 자네 보니까 자동차도 형편없더구만. 20년이 지나서 뭐 30만 마일을 탔다고 차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차도 사고 이랬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잘 살라고 준 돈이에요. 이건 상속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가 가시나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상속은 부채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부채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그건 다음 얘기고. 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이해가 안 가요. 정상이에요. 잘 가는 아, 잘 가. 그래서 계속 햇소리 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는 이해가 다 가. 근데 나중에 딴 소리 해. 무슨 소린가 하면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게 아버지 죽었을 때 주고 난 건 간단해요. 그건 상속이에요. 근데 나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주면서 잘 살아라 라고 준 돈은 생활비예요. 생활비는 상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활비와 상속의 차이는 뭐냐? 물론 사내 자식이 이건 장인어른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입니다. 난 몰라요. 이러면 간단해요. 근데 살라고 준 거니까 나도 반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하죠. 사내놈이 뭘 장인재산까지 나누자고까지 이혼하는 마당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다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위자료 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어쩌다가 하나 있을까요? 자주 있을까요? 흔할까요? 흔해요. 근데 그럴 땐 그걸 따지는데 법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마 사내 새끼가 그냥 무슨 그걸 가지고 여자나 줘!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이거 따져요. 그래서 법은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한국에서 무슨 돈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한계를 분명히 긋고 받으세요. 상속재산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재산이야. 이건 상속재산입니다. 아버지가 생활에 보탰으래. 이건 생활비 도와준 거예요. 생활비 흔히 도와주잖아요. 내 친구 녀석들 중에서 재벌 사위가 많아요. 재벌 사위의 좋은 점은요.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요. 살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좀 갔다 와. 그럼 또 딸이 네. 그리고 가서 돈을 가져와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재벌이 망하네. 재벌이 망하면 그 남자가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예, 이혼합니다. 그래서 나는 재벌 사기치고 좀 이혼 안 한 녀석이 딱 하나 있는데 걔가 좀 정신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혼을 해요. 여러분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상속재산이냐 생활비냐.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줬어. 근데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그거 나누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재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뭐야? 그렇죠. 그게 법률 상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서 이제 법정에 가서는 꼭 그치. 상속인 거를 강조를 해라. 그렇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니까. 상속재산이라고 꼭 얘기하시고 아버지가 상속금을 미리 당겨준다라고 했다고 얘기하시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하세요. 요건 상담이에요. 상속은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자꾸 그러지 마. 세금은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상속재산 세금 낸다고요? 안 내요. 왜요? 리밋이 높으니까. 그러면요. 상속은 500만 불이 넘어야 세금 내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올 상속금이 얼만데? 한 20만 불 미만이야. 뭐 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았어요. 한 500만 불 정도 올 것 같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좀 내지 뭐. 아버지도 돈 많고 엄마도 돈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20만 불 받는다는데 자꾸 계속 세금 낸다 그러지 마세요. 세금 낼 만큼 받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요게 다툼이 제일 많은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명확하게 잘라주면 의뢰인은 좋아하는데 예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상속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생활비나 뭐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 돈을 썼으면 그게 상속에서 증여로 되나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참 이제 끝이 없어요. 예, 물론 맞는 얘기예요. 상속으로 받았는데 여자가 이건 상속금이니까 자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돈 입도 벌리지 마. 이랬으면 괜찮은데 어디 그래요. 사는 동안에 생활비로 썼지. 이 사내놈 새끼가 그거 상속 돈 들어온 다음부터는 일도 안 나가네. 골프장으로 출근했다가 당구장에서 퇴근하네. 그래서 그 돈 뭐 20만 불이 안 큰 거잖아요. 20만 불 둘이 쓰는데 얼마 걸려? 1년 그러면 참 아껴서 쓴 거예요. 예, 금방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내 상속금을 네가 다 썼으니까 그것도 물어내는 동 이거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많은 케이스. 상속이 아니고요. 뭐 지가 뭐 출판사를 한 대나요. 무슨 뭐 보밭집을 한 대나요. 그래서 보밭집을 차렸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장모님이 우리 친정엄마가 알았어 돈 되면 갚어. 그래서 20만 불을 꽂아줬어요. 그래서 다 날렸네요. 다 날렸는데 이혼하는 마당에 좋아요. 위자료는 내가 안 받을게요. 엄마한테 꾼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처갓집에 돈이 있으면 문제예요. 자, 이 돈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드바이스 해주시겠습니까? 어드바이스 못한다고. 아니, 그래서 어드바이스 못해.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 그거는 민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정 문제는 민사로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계약서 써야 돼. 계약서 무슨 얼어 죽으려고 장모가 사위한테 돈 꽂으면서 계약서 쓰시게. 현금 보관증 이거 안 갚으면 교도소 가네. 딸한테 쓴 거로. 아니 굳이 지금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자기 엄마 거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부인이 달래는 거야 그거를. 우리 엄마한테 꼬간 돈은 줘야지 이 천하의 한심한 놈아.
내 돈 떼어먹은 거는 그런다 치자. 내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돈은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하지 마. 어차피 지금 틀려서 욕 한번 먹기 마찬가지야. 깁트로 처리되지 않아요? 또. 아니 그게 퍼스널 론으로 했는데 그게 왜? 자, 여러분. 부부야, 부부. 부부 사이에 론이란 게 있나요? 아니 엄마한테 장모님이 써오던 거예요. 장모는 누구야? 마누라 어머니야. 마누라 어머니, 내 어머니, 장인, 장모 살아있는 동안은 식구예요. 거기서 돈 꽂았어. 갚아야 돼. 갚아야 되냐고 안 되냐고. 지금 갚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법으로는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돼요. 정답입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혼인관계 시에 오간 돈관계는요, 그냥 혼인관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선생님 미국에서는 인로가 자기 이미디엇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돈 문제가 쌓이면요, 가정법이에요. 다 가정법입니다. 그럼 제가 끝난 다음에 민사소송을 걸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돼? 살고 있는 동안에 장모가 돈 꽂아야 돼? 말아야 돼? 안 꽂으면 돼. 장인이 돈 좀 밀어줘야 돼? 안 밀어줘야 돼? 안 밀어주면 돼. 근데 왜 밀어줬어? 내 딸년 고생할까봐. 그냥 내 딸년 고생할까봐 밀어줬어. 그러면 잊어버리면 돼. 그러면 까똑들 그만 좀 할래? 까똑. 여러분, 이걸 그냥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총장님, 네. 이혼을 하는 중인데 네. 남편이 와이프가 돈이 없어서 지금 왜 이러냐? 지금 여러분들끼리 지금 연락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봐요. 와이프가 돈이 변호사비가 없어서 내가 12시에 끝내줄 거니까 그만들 연락들 해. 그냥 내가 나가면서 문 잠그고 나가는 수도 있어. 다시 얘기해봐요. 오케이. 이혼을 하는 중인데요. 예. 남편이 돈을 안 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 엄마한테 변호사비를 꿔서 그러니까 리테인을 계속해서 그렇게 냈어요. 네. 근데 나중에 판결 거진 다 돼가지고 나는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할 때 네. 그거를 와이프의 데트를 반 넣어서 그거를 반을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자꾸 소설적으로 써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일어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하라고 나와요. 네, 각자 부담하라.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비는 무조건 진 사람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을 때는 부담하라고 그래요. 근데 변호사비는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부터 제한 없이 민사, 이민, 가정법 따질 거 없이 질문 있으면 그냥 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말이 길다 싶으면 하세요. 지네 손이지만. 어쨌든 네. 저기 상속하고 증여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상속은 그러니까는 중간에 받았어도 디바이드를 안 해도 되지만 네. 증여는 그러면은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럴 거래요? 금방 네. 대답하신 거죠? 네. 오케이. 그 변호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베일링 파티가 이제 변호사비를 이제 그거 하는 걸로 그러면 그 프리베일링 파티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계약서에 진 쪽이 변호사비를 부담한다 또는 피고 쪽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그렇게 판결이 나와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프리베일링이든 돈이 많든 적든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파사가 그걸 결정합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아니면 아예 결정도 안 하고 그냥 끝내요. 그냥 끝나는 각자 부담하라는 얘기죠. 근데 변호사비는 가정법은요. 여자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야. 그런데 변호사비 낼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사전에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남편한테. 변호사비는 남편이 부담한다. 이러면 5,000불까지 우선 줘라라는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총장님, 네. 그 법무사가 그 패밀리로를 취급할 경우에 네. 변호사가 이제 양쪽에 생길 경우에는 저희를 물러서고 이쪽에서 또 변호사를 하여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요, 뭐 할 수 있어요. 저쪽은 변호사가 나왔고 이쪽은 법무사니까 법원에 나가서 내가 변론을 해줄 수는 없어요. 누가 해야 돼 그 얘기를? 본인이 다, 네, 본인이 다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없을 경우에요.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지는 거죠. 아니 그럴 경우에 또 통역을 쓰죠, 물론. 또 변호사를 또 하여해야 되는 아, 물론 그렇게 할 수 영향이 되면 법무사가 다 가르쳐 주지만 법원에 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나 가능한 변호사 안 쓰려고 법무사 했는데 저쪽은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계속 사사건건 시비하네요.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하거든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통역을 데리고 나가죠, 그 사람이. 그런데 통역을 데리고 나갔는데 저도 그 케이스 봤어요. 통역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저요. 네, 진정하시고 결혼한 지가 진정하시고 얘기하세요. 통역이 왜 필요해? 통역이 지금 왜 필요해? 그 통역이 옆에서 같이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가서 대체적으로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 재판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면 법무사가 자 여기까지만 내가 차지할게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것이 제일 좋아요. 트라이얼에 나왔는데 변호사 없이 나와요. 그러면 그 케이스는 변호사 있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지금 말 못하거든요. 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 막 하고 법률 절차를 막 들고 나가면 여기 가만히 있거든요. 저 판사는 바보 같은 것도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여러분 무조건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요. 무조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안방에 들어가서 들어보면요.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맞아요. 며느리는 죽이는 게 나아요. 주방 들어가서 물어보면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저 시어머니 왜 아직도 안 죽고 앉아있어 저거. 근데 두 사람 갖다 앉혀놓고 들어보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달리 나오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래요. 변호사가 법무사가 하는 케이스를 할 때에는 누구나가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법률 절차만.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지금 모르잖아요. 법률 얘기하니까. 법무사가 그거까지 다 짚어서 참 이렇게 설명해 준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 정도 되려면 법무사가 진짜 달고 달아서 법정에도 같이 나가세요. 어디 앉아? 뒤에 앉아. 관중석에. 앉으면 중간중간에 말하다가 자꾸 막히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얘기해요 또. 아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 쉽나요? 그러면 또 못된 변호사 놈은 보니까 지금 법무사가 법률 조언을 하고 있던데 이건 불법입니다. 뭐 또 이런 놈도 있고. 그럼 난 법무사가 아니고요. 나는 법대 교수인데 설명해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그것도 힘들고 이래저래. 그러니까 가능한 한 트라이얼은 왜냐하면 사실은 변호사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트라이얼은 좀 난 안 할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큰 케이스 같으면 자기가 트라이얼 전문 변호사를 부르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오면서 남들 같으면 몇만 불 썼는데 법무사한테 내면서 몇천 불밖에 안 냈잖아요. 지금까지 전략한 거로 만족하시고 변호사 하이어 하세요. 이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선생님 거꾸로 예. 이제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싸웠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변호사를 안 하고 예. 그다음에는 어차피 뭐 크게 기대 안 한다고 법무사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뭘 물어봐요. 받아야지 그럼. 그러니까 중간에 시작을 해도 되냐고. 그렇게 중간에 시작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는지. 내가 더 이상 서류 해줄 게 없잖아요. 아니 이제 이혼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션 투 세트 사이드를 해서 저지가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이혼 상태만 놔두고 재산 분할권부터. 근데 2달 반 사이에 변호사비가 2만 불 가까이 들어갔대요. 오케이.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 끝.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트라이얼 하다가 말고 와가지고 법무사한테 와서 도와달래요. 법무사가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법무사는 서류 진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류 일 이미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왜? 그리고 트라이얼 가면 변호사도 시간당 300불 찾아가 그때부터는 시간당 1000불로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든다고 바꾼다고 해서 법무사가 도움 줄 수가 없어요. 법무사는 초반에 도움 받는 거지 끝에 가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접근금지 명령이에요. 여러분 접근금지 명령은 페이퍼는 뭘 사용하나요? 접근금지 명령 페이퍼는 뭘 사용하냐고요? 그렇죠. 예, 페이퍼는 무조건 OSC예요. 이거 전부 다 뭐야? Order to show cost. Order to show cost. 접근금지 명령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Temporary 예, restraining order. 그런데 페이퍼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인데 접근금지 명령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혼할 때쯤 되면 감정이 서로 그냥 쓸대로 서가지고 잘못하면 살인사건 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 서류 뒤에 기본적인 접근금지 명령 페이퍼가 붙어있어요. 서먼 뒤에. 당신은 이제부터 은행 어카운트를 바꾼다든가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모든 것의 변경은 금지됩니다.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접근금지 명령을 하면 오늘 접수를 하는데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에 가서 접수할 때 백의호실에 가서 이렇게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팅으로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 357호실로 가세요. 10시 이후에 가세요. 이런 식으로 방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오후에 가면 안 됩니다. 오전에 갑니다. 오전에 가면 판사가 그 방에 앉아 있어요. 접수할 때 바로 판사한테 가요. 어디 보자. 예, 급할 건 없군요. 하여튼 오지 말라는 거죠. 네. 재판 날짜는 8월 15일입니다. 스탬프 찍어줘요. 그런데 아주 급해. 이 남자는 칼도 가지고 있고 총도 가지고 있고 당장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면 몇 마디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남편이 왜 이렇게 총이 많아요? 취미가 총 쏘는 거래요. 이것저것 물어봐서 이거 급하네. 그럼 그 자리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그 자리에서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런데 접근금지 명령 서류는 상대방한테 갖다 줘야 돼요. 메일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서든 쩌주머니든 직접 갖다 줘야 됩니다. 직접 갖다 줘야 되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간다. 1번 정답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싼 게 좋으니까 법무사한테 부탁한다. 맞아? 틀려. 그럼 변호사한테 부탁한다. 그럼 어떡하라고? 예, 접근금지 명령 서류만은 셰리프 오피스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셰리프 오피스에서 돈을 차지 안 해요. 접근금지 명령 서류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퇴거 명령 서류나 민사소송 서류는 갖다 주면 한 20일 있다 갖다 줘요. 근데 접근금지 명령 서류는 오늘 갖다 줍니다. 몇 시에 가면 이 남자가 있을까요? 그럼 몇 시에 가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10시에 가라고 그랬더니 이 망할 놈 인간이 술 처먹고 11시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벽 2시라고 그러세요. 새벽 2시는 거의 들어올 거 아니에요. LA에 술집이 몇 시에 닫는지 아세요? 2시에 닫아요. 이제 4시로 연장한다고. 예, 앞으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2시에 닫으니까 늦게 올 수 있죠. 아우, 나 저 술고래예요. 이러면 3시에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3시에 가는데 좋은 점이 뭘까요? 셰리프가 정복 가지고 권총 차고 가서 띵똥띵똥 이렇게 하는 셰리프는 없습니다. 발로 문을 걷어 차든가 권총 대가리로 하월리 이러고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 다 깨? 동네 사람이 다 깨. 내가 제일 늦게 깨. 왜냐면 내 방은 안에 있으니까 안 들려 난. 그것도 술 먹었으니까. 그거 뭐요? 리걸 다큐먼. 동네 사람이 다 들어요. 창문 열고 다 봐. 뭔 다큐먼? 리걸 다큐먼이래. 그럼 빨리 내려가서 가져오지. What kind of legal document? Temporary restraining order. 그래, 아주 소문을 내라. 소문을 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왕 망신 주려고 한 거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건 리걸 어드바이스야 아니야? 아니죠. 뭐야? 그렇지. 프로세싱 설명이죠. 그러니까 프로세싱 설명해 주는 거와 리걸 다큐멘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동전의 앞면. 그냥 우기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냐? 자네 법무사 사무실 나온 이래로 처음 맞췄냐? 예, 접근 금지 명령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부부지간에 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이 아니고 옆 사람한테 해달래네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때 서류를 뭘 쓰나요? 똑같은 걸 쓰나요? 이건 부부지간에만 쓰는 겁니다. 남남지간일 때에는 Civil OSC가 따로 있습니다. Civil OSC라고. 옆집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사장이 뻑하면 집적되네요. 아, 내가 저 망할 놈의 회사에 들어가는데요. 이놈의 사장이 밥만 처먹으면 와서 집적돼요. 때려 칠래니까, 그만둘래니까. 여기 들어오는데 8년 걸렸어요. 월급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을 접근금지 명령 하려고 그러네요, 지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땐 되니까 물어보겠지? 예. 안 됩니까? 네, 됩니다. 사장도 접근금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접근금지 명령의 원 목적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100, 맞는데, 100야드 이내에 오지 말라고. 100야드 이내에 오지 말라는 건데, 우리 사장을 나보다 100야드 이내에 오지 말래. 그 나는 출근해. 그럼 남편, 그 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 출근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100야드가 없어져요. 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로 바뀌어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우리 한국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아, 잘 됐다. 돈 5만 불 꽂았더니 저놈 인간이 뻑하면 나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난리네. 접근금지 명령 하자. 안 되죠, 그거는. 아, 그건 안 되는군요. 왜 안 됩니까? 채권 채무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성적 좋구만. 이 너도 맞았어. 접근금지 명령은요,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법에서 접근금지 명령은 내가 남편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할 수 있나요? 나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 친정 엄마, 또 친정 언니 뭐 다 할 수 있어. 거기다가 내 남자친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넣을 수 있죠. 이거 넣으면 내가 바람났다는 게 뽀록 나는 건데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넣을 수 있어요. 예,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가정법을 여러분이 이혼해서 쩌증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법은 접근금지 명령도 있고 뭐 재산 분할도 있고 양육비 청구도 있고 양육비를 받아야 된다고. 이혼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이 죽일 놈이 양육비도 한 푼도 안 가져오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검찰에 신고하실래요? 검찰은 어떻게 가는데요? 제가 같이 가드리고 500불 차지할까요? 혼자 가실래요? 500불은 많고 300불만 차지하시면 안 될까요? 갈까 말까? 시간 많으면 가. 가서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양육 받아주면 돼요. 검찰청 통역을 하라고요? 대충 해줘. 검찰에는 통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검찰에요? 예, 검찰은 무료 통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영어 못해요. 그럼 통역사가 나와요. 근데 검찰청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같이 가주실래요? 그럼 받아서 같이 가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위자료도 안 보내오네요. 양육비 안 보내오네요. 뭐 밀린 거 받아주세요 하고 하면 어디다가 또 신청할 수도 있어. 아니, 오로투 쇼코도 코스도 할 수 있고요. 위자료는 양육비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해 주시고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봉사 차원에서 도와주거나 봉사 차원은 나도 시간이 없는데 그럼 다 시간 차지하세요. 그 설명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내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같이 어떻게 통역도 해드리고 서류 작성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럼 저는 하루에 그거 가서 일을 해드리고 500불 차지합니다.
내주면 다행이고 500불 있으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예,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비와 윗자리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저기요, 부부간에 그 접근 금지를 하면 이혼 소송을 위해서요. 그럼 그 어떻게 되죠? 남편은 집에 같이 못 있나요? 그럼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혼도 하기 전에 접근금지 명령부터 먼저 낼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신청하면 되죠. 그러면 남편은 나가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저도 그냥 해달라니까 이런 거 톡톡 해주거든요. 해주면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야, 이 받는 사람은 끔찍하겠구나. 오늘 갖다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생활용품만 가지고 나가라고. 어디가, 어디. 근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와서 잡아. 예. 밤에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무슨 제목으로? 안 나간 제목으로? 예, 법정 모독죄로. 법정 모독죄는 징역 3년이에요. 굉장히 엄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부가 잘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헤어지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왼수. 원수도 아니야. 왼수. 그래서 잘 살 때 잘 살아야 돼요. 이 왼수가 된 걸 여러분이 뒤에서 또 막대기 들고 휘 잡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너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다음 주에 편집해서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들어가서 이 강의한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무사 연합 그 웹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누구나 법무사 회원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하세요. 이제 다음 주 지나서부터는 인턴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좀 인원이 된다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그날부터 무슨 일이 바쁠까요? 안 바빠. 그렇게 바쁠 게 뭐 있어. 없으면 와서 공부하시고 서류 보시고 일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모아서 법원 견학도 한번 가고 시간이 되면 스몰 크레임부터 형사법정까지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왜 또 하필 제가 오는 날은 안 가세요? 따지지 마, 내 맘이야. 그리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법무사 연합회에다가 라인을 하나 따로 두겠습니다. 거기다 전화 거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담당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사람이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인터넷으로 물어보시고 이메일로 보내시고 물어보시고요. 법무사 업무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모든 게 다 잘 안 돼요. 다 잘 안 됩니다. 장의사도 안 되고요. 모든 게 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무슨 법무사 떼돈 벌 줄 알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1번 내가 잘못 가르쳐서, 2번 내가 실력이 워낙 없어서. 복이 또 필요해? 마케팅을 안 해서. 마케팅을 안 해서. 예, 알았어. 알면 됐어. 그러니까 법무사는 해볼만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은퇴한다면 여러분이 은퇴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몇 푼 안 나와요. 그것도 65살에 받으면 더 안 나와. 1000불도 안 나와. 70살에 받으면 한 1500불, 500~600불 나온대요. 70살까지 못 살고 죽으면 1000원 억울한 거지. 근데 법무사는 계속 하세요. 80대도 하시고 90대도 하시고. 그러면 연금 받으면서 조금씩 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는요. 우리도 지금 법무사 졸업해가지고 10,000불 단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해보시고요. 법무사연합회를 제가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6년 전에 이걸 만들어줬어요. 남쪽에 60명, 북쪽에 60명. 그래서 회장도 인품 있고 덕망 있는 사람 내가 뽑아가지고 반강제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한 2달에 한 번씩 나를 부르면 가서 특강도 하겠다. 질문 또 해라 했더니 한 달 지났는데 강의들이 들어와요. 왜 법무사 모집 안 해요? 아니 왜 회의 안 해요? 왜 나한테 물어봐? 법무사 연합회 가서 물어보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봤어요. 당신들 왜 안 모여? 우리 모이고 있는데요.
근데 너희는 왜 연락이 안 된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6명이 모인대요. 북쪽은 4명이 모이고. 자, 모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왜 자꾸 이렇게 법무사는 한없이 나와요? 에휴, 잘났다. 그래서 그걸 또 제대로 해준다고 연방법무사연합회가 워싱턴에 있어요. 불러다가 여기서 연방법무사연합회에도 가입을 시키고 정말 제대로 다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관둬라. 그 다음에 저 정부에서 세금도 내라 못 내라 해서 내가 안 냈어요. 안 내고 없애줘라 이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법무사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 벌면 제일이지. 그간은 뭐 법무사연합회 회장한다고 뭐 국회의원 공천을 준대요. 문재인이가 뭐 법무보좌관을 하는데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연락처들이나 주고받는데 연락처 주고받으면 꼭 우리 같이 해요. 법무사 사무실 같이 해가지고 내가 1년 이상 한 놈 꼬라지를 못 봤다. 6개월 이상 한 놈을. 같이는 뭘 같이 해요. 먹을 게 있어야 같이 먹지. 이건 날 보고 온 케이스예요. 이건 나하고 보고 온 케이스인데 2달째부터 싸워요. 혼자 하세요. 혼자. 제가요 중간에 선교 때문에 문 닫고 가 그럼. 제발 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네끼리 모여서 수요 법무사회 꼴값들 하지 말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 교재 보고 또 그렇게 하세요. 우리 법무사들은 이상해요. 공부만 끝내고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워들이 욕부터 해요. 왜들 그러니? 왜들? 그러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욕 안 하면 누가 욕하냐 이 세상에. 그리고 원래가 법대나 의대는 좀 선후배 관계가 엄하고 그래요. 의대는 좀 맞아요. 왜냐하면 평생 긴장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한 번만 틀리면 죽는 케이스예요. 의사는요. 법대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어멘드 케이스가 있으니까. 서류를 냈는데 잘못됐어. 그럼 어멘드 하면 돼요. 그래도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모여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카우니 업무만 따로 특강하겠어요. 카우니 업무도 꽤 많거든요. 그것도 수익이 괜찮아요.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카우니 업무도 할 게 많은데 안 가보면 너무 카우니 빼고 뭐 빼고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니까 안 좋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또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나한테 물어보면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법무사연합회에다 물어보시고. 연합회 웹사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 안 가르쳐줬나? 근데 처음에 왔는데 아직 내용이 없다고. 아직 내용이 없죠. 이번에 웹사이트 올라가고 이제 이 교재들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이 올라가고 뭐 케이스가 올라가고 이래야 되겠죠. 겉장만 해놨어요. 겉장만 해놓고 나머지 올리는 거예요. 뭐 있으면 그냥 바로 그날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카톡으로 하면 안 됩니까? 카톡으로는 긴 얘기는 못 쓰잖아요. 이메일로 들어가는 게 편하지. 카톡은요, 나부터라도 나가려고 그래요. 까똑, 까똑. 아씨, 10시 45분에 왜 까똑 치는데? 그러지 마세요. 카톡은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연락들 하세요. 왜냐면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이 35명, 40명이 4명만 보내도 어떤 데는 까똑이라고도 안 와. 까똑똑똑! 힘들어. 정말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의논해 보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참 좀 눈치가 없는 거예요. 법원 견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한날 얘기해봐야 안 되잖아. 한 너댓 명이 법원 견학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가잖아요. 하루 나가서 스몰 클레임 한 바퀴 돌르고 뱅크럽시 코트 돌르고 퇴거명령 소송 들르고 형사법정 들르고 오다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뭐 이러고 오면 되잖아요. 차는 기차 타고 가면 되지.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면요 50전이지 50전. 아니죠. 일본
일부 75 같은 소리 하는데 나 그렇게 내본 적이 없다. 총장님 옛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래적 얘기. 저기 죄송합니다만요. 그 프로베이트 아니야. 파산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또 파산 법정에는 구경을 가요? 아, 별걸 다 시비하고 하죠. 아까 파산 법정 간다는 거 빼고. 아니, 파산도 해요. 하는데 너무 시비를 하니까 200불 받으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200불 받고 그 많은 파산 페이퍼 50페이지도 하는 걸 할 사람이 어딨어요. 하여튼 이 파산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 놈 치고 내가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파산 법정에 가면 앞에 할아버지들이 쭉 우동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거 다 뭘까요? 그거 다 변호사예요. 케이스가 없으니까 스페셜 어피어런스 100불 주면 제가 하려고요. 그런 애들인데 법무사가 나와가지고 한때는 법무사가 인프로퍼 케이스가 70%였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그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싸우고 막 연합회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만든 게 200불만 받아라. 그러니까 네가 다 해라. 그런데 뭐 그런 건 안 싸우면 돼요. 찾아보세요. 변호사협회에서 결정을 해서 법무사협회에 알리면 우리가 그거를 팔로우해야 될 의무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으로 만들죠, 지네가. 그러니까 법무사연합회에서 만들어서 힘을 합해가지고 그 법을 고쳐주세요 하면 되죠. 그래서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이 하원에다 편지도 좀 보내고 저희 카운티에도 편지를 보내고 이러면 다 여러분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뭉쳐보세요. 자그마치 법무사가 5, 60명 이렇게 합하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협회 몇 명 나오냐고 너 지난주에 몇 명 나왔던 7명이요. 그게 무슨 변호사협회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싸울 거 없이요. 힘을 좀 합해보세요. 이번만에 힘을 좀 합해보세요. 이번에도 힘을 안 합해보고 또 이번에도 제가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요. 난 그날부로 여러분하고 인연을 끊고 웹사이트 내리고 다시는 내 직원한테 법무사 아무개인데요. 끊어.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발 좀 여러분의 권익을 찾으시고 수입을 올리세요. 극한음권연합회 회장. 아이고 이 세상에 하인회장 누가 하는 걸까요? 하인회장 누가 해요? 돈 있고 시간 한마디로 사기꾼들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못 해본 것들 한인회장 나오려면 10만 불 공탁금 걸어야 돼요. 근데 10만 불이 걔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5천 불, 10,000불씩 거들어 다녀요. 그럼 또 그거 내주는 사람이 있고. 아휴, 그러니까 걔들이 10년 동안 그것만 하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런 거 흉내내지 마시고 제발 우리는 제대로 사세요. 아까 그 이민 컨설턴이 98명이 수를 당했다는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직도? 아니, 그럼요. 등록했더니 그 나쁜 놈의 새끼가 법무사들은 소송하면 돈 가져온다. 이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어떤 놈이 한 놈이 배신을 또 했겠죠. 에휴, 그거 소송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당장이 하다네요. 근데 왜 했는데 소송을? 법무사가 뭐 또 컨설턴트 이 사람 라이센스 갖고 있잖아. 본드도 있고. 근데 왜 했는데? 왜 했다기보다도 똑바로 이유를 대시라고요. 그래서 욕만 바가지를 먹었어요. 근데 디폴트 된 사람이 한 50명 되니까 그 놈은 그 돈 받아요. 그러니까 좀 법이란 게 좀 더러워요. 실력 없는 것들이 원래 좀 더럽습니다. 또 질문 없죠? 예, 여러분들끼리 뭐 모이는 것이 꿈이요, 희망이요, 뭐라니까 모여서 해보세요. 나는 갑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